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특별회차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서원기계 주식회사랍니다. 출발합시다. 문제 1번 기초정보관리 1번 문항. 다음 자료를 보고 거래처 등록 메뉴에 등록하십시오. 메뉴입니다. 거래처 등록 메뉴. 맨 왼쪽에 있는 일반 거래처 탭에다가 내용 입력하면 되겠다. 그지요? 자, 거래처급은 일반 거래처고 코드 번호, 자 이제 제시되어 있는 거 입력합니다. 코드 번호 01355. 회사 이름이 주식회사 온양상사. 자, 유형은 매출이라는 유형 선택하랍니다. 됐죠? 유형 매출. 일반적으로는 유형 동시로 입력을 많이 하는데 조금 변형을 했나 봅니다. 유형을 매출로 선택했고요. 자, 입력할게. 사업자 등록번호 1408121248248 다시요. 14081212428의 그 다음 대표자 이름은 오은실. 업태 제조. 종목 소형가전. 주소는 경기 시흥 정왕대로 233번 길 12. 됐습니다. 뭐 두 줄로 나누어도 되고요. 저는 그냥 한 줄로 쭉 적어 버렸습니다. 됐습니다. 제시되어 있는 내용 입력 끝났고요. 메뉴 닫습니다. 2번 문항 미지급금 코드번호 253번 코드 계정 과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적요를 등록하십시오. 자, 메뉴입니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자, 계정 과목 찾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문제처럼 코드 번호가 제시되어 있을 때는 제일 편한 방법이 이거다. 그죠? 코드란에 커서 위치시킨 다음에 코드 번호 253 이렇게 딱 타이핑을 하면 커서 위치가 딱 그 위치로 이동되더라 이겁니다. 미지급금 계정 과목 요거에 대해서 오른쪽에 있는 적요에 대해서 작업합니다. 현금 적요 말고 대체 적요에다가 작업하랍니다. 9번이라고 번호를 붙여서 이렇게 등록하래요. 대체 적요 여기다가 9번 번호를 딱 붙이고 비품 구입시 미지급금 발생됐습니다. 메뉴 닫습니다. 3번 문항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아래의 오류가 발견되었다. 관련되는 전기분 재무제표를 모두 수정하십시오. 차량 유지비 800번대 코드 판관비에 해당하는 차량 유지비 계정 과목에 대해서 700만 원인데 600만 원으로 지금 입력되어 있다 이겁니다. 고치자. 자, 연관되는 재무제표 모두 수정하십시오 라는 문제가 출제됐을 때 자, 일반적으로 순서 첫 번째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있는 재고자산을 고치는 거였습니다. 이 문제는 해당 사항 없다. 그죠? 그 다음 전기분 원가 명세서에서 금액 고치는 것이 그 다음 순서였습니다. 이 문제 상관없다. 그지요?
정기분 재무상태표, 정기분 원가 명세서는 작업할 필요 없고 그다음 메뉴 정기분 손익계산서에서 바로 출발하면 되겠다 이거지요. 됐습니다. 정기분 손익계산서. 자, 800번대 코드의 비용들이 쭉 보이는데 이 중에서 차량 유지비가 600만 원으로 입력되어 있는데 사실은 700만 원이다 이겁니다. 자, 700만 원으로 비용을 증가시키면 애당초에 표시되어 있던 당기순이익보다 100만 원만큼 금액이 작아질 거다. 그지요? 현재 5,810만 원으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금액 수정하고 나면 5,710만 원으로 아마 수정될 겁니다. 입력해 볼까요? 600만 원을 700만 원으로 수정하고 엔터키 칩니다. 하나, 둘, 셋 보십시오. 5,710만 원으로 딱 수정이 되었습니다. 수정된 당기순이익은 5710000이구나 라는 거 확인했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메뉴 갑니다. 정기분,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 자, 현재 화면에서는 수정전 금액 581000000이 지금 표시되어 있다 그죠? 요거를 5710000으로 수정해야 될 겁니다. 타이핑으로 직접 수정해도 되지만 편한 방법이 있었다 그지요? 상단에 불러오기 버튼이었습니다. 불러오기 버튼 클릭하니까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있는 금액을 불러올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예, 클릭하면 보십시오. 5710000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로마자 1번 미처분 이익여금 금액도 수정이 되었을 겁니다. 애당초의 금액보다 뭔가 좀 100만 원만큼 작아졌을 거다 이겁니다. 당기순이익이 작아졌으니까. 그래서 요 결론값은 7763500이 될 것이고요. 자, 요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확인하면 될 겁니다.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자본 쪽 맨 아래쪽에 있는 그죠?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는 미처분 이익여금이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이름으로 표시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게 수정 전 금액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는 차변합계, 대변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불완전한 상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수정된 금액으로 딱 고치고 나면 이 금액이 대차차액이 0으로 싹 바뀌게 되겠지요. 수정해 봅니다. 7763500 엔터키 칩니다. 하나, 둘, 셋 보십시오. 0으로 싹 바뀌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수정 작업했고요. 메뉴 닫습니다. 문제 2번 볼게요.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문제 1번 문항 7월 31일 주식회사 대평에서 발행한 채권, 채무증권이라는 의미다. 그지요? 회사채를 말하겠습니다. 일반 회사에서 발행한 채무증권이라고 회사채가 될 거고, 만약에 나라에서 발행했다 그런 거를 국채 또는 공채라고 부를 겁니다. 자, 회사채를 이 회사에서 발행했는데 그걸 우리가 구입했다 이겁니다. 유가증권을 구입했는데 우리 회사의 보유 목적에 따라서 계정 과목 달라지는데 이러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했대요. 계정 과목 뭡니까? 만기 보유 증권입니다. 만기 보유증권 계정 과목으로 처리되는 유가증권 구입한 거고요. 자, 돈을 당좌 수표 발행해서 지급했답니다. 대변은 당좌 예금, 차변은 만기 보유증권 그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다만 유가증권 취득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8만 원이 생겨서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겁니다. 대변에 현금 8만 원 적어주면 되고 차변이 문제입니다. 자, 요 수수료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자산 취득 과정에서 수수료, 재세금, 운송비가 생기면 원칙은 취득 부대 비용으로 모아서 자산으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딱 하나 예외가 유가증권 구입할 때 그 유가증권이 단기 매매증권으로 처리될 때는 수수료가 생겼을 때
영업 외 비용에 해당하는 영업 수수료 비용이라는 별도 비용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자. 그것이 유일한 예외였다 이겁니다. 기억나시죠?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의 경우 단기 매매 증권 취득이 아니고 만기 보유 증권 취득이다. 그지요? 따라서 이 수수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회계 원칙에 따라서 차변을 별도 비용 계정 과목이 아니고 자산 계정 과목인 만기 보유 증권으로 처리하면 된다가 결론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유가증권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그때 생기는 수수료가 그 유가증권 계정 과목이 어떻게 회계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수수료에 대한 회계 처리도 달라질 수 있다 이겁니다. 요 유가증권을 만약에 단기 매매 증권 계정 과목으로 처리했다면 요 수수료는 뭘로? 별도 비용 계정으로 처리했을 거고요. 지금 보는 문제는 만기 보유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이니까 예외적인 회계 처리 아닙니다. 일반적인 회계 원칙에 따라서 자산으로 수수료를 처리한다 이겁니다. 교수님들이 엄청 좋아하는 주제다. 그지요? 똑같은 수수료라도 유가증권 계정 과목이 달라지면서 수수료도 회계 처리 달라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또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뜯어보았습니다. 됐습니다. 자, 입력할게요. 7월 31일 차변에 만기 보유증권이다. 그지요? 자, 주의합시다. 만기 보유증권은 이름은 똑같은데 코드 번호가 2개 검색된다고 했습니다. 이때 뭐 아래쪽에 있는 비유동자산 181번 코드 번호를 입력하자라고 했었다 이겁니다. 분석 잘 해놓고 코드 번호 잘못 끌고 와가지고 감점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죠? 연습 잘 해둡시다. 차변에 만기 보유증권이고 금액은 얼마가 된다고요? 그러면 9천만 원 플러스 8만 원이 될 겁니다. 9008 그지? 이런 숫자 되게 틀리기 쉽다. 그지요? 자, 입력할 때 주의합시다. 9008000 9008000 되겠습니다. 자, 대변은요. 자, 유가증권은 당좌수표 발행했다고요? 대변을 당좌 예금으로 9천만 원. 그리고 수수료를 뭘로 줬다고요? 돈을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2번 문항 9월 1일 시민은행에 신청한 대출금 2억 원 10개월 만기고 이자율은요 5% 이자는 만기에 지급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은행에서 돈 빌렸다. 그지요? 차변에 보통예금 돈 들어오고 대변은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의 증가 기록하면 될 겁니다. 입력합시다. 뭐 이자율 뭐 나와 있지만 이자는 나중에 만기되었을 때 줄 거니까 오늘 9월 1일 돈 빌리는 날은 이런 이자에 대한 회계 처리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 그지요? 오케이. 자, 9월 1일 차변에 돈이 보통예금으로 돈 들어옵니다. 얼마 빌렸습니까? 2억 원. 대변에 단기 차입금인데 거래처 관리해야 됩니다. 무슨 은행? 시민은행. 됐습니다. 입력 완료. 3번 문항 9월 15일 현금 시제를 확인한 결과 장부 잔액보다 실제 현금 잔고가 8만 원 더 많이 있으나 그 원인은 알 수가 없다. 뭡니까? 임시계정 과목인 현금 과부족 적어야 될 겁니다. 차변에 현금 적어줍니다. 실제 금고에 돈이 더 많은데 장부는 금액이 작으면 안 된다. 그죠? 실제 상황에 맞추기 위해서 장부상 현금 금액을 증가시켜 줍니다. 그래서 금고 상황과 동일하게 만들어준다 이겁니다. 장부 금액을. 그리고 대변은 원인을 모르니까 일단 현금 과부족으로 기록한답니다. 입력합시다. 9월 15일 차변에 현금 8만 원, 대변에 현금 과부족 8만 원.
입력 완료. 4번 문항 10월 26일 외부에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제조 부문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훈련비 지출액 100만 원에서 원천세 8만 8천 원을 공제한 후 잔액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직원 교육받았다 그지요? 차변에 교육 훈련비 계정 과목 쓰면 되고, 다만 코드 번호는 제조 부문 직원들에 대한 비용이니까 500번대 코드로 입력할 겁니다. 대변에 이제 돈 주면 되는데 보통 예금으로 돈 줍니다. 대변에 보통 예금 적으면 되는데 그 과정에서 법에 따라서 원천 징수한다 이겁니다. 강사료 지급할 때도 원천 징수하는구나. 그러면 그 부분은 대변을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할 겁니다. 그래서 급여 줄 때 일반적으로 예수금 계정 과목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이렇게 외부 강사를 줄 때도 예수금이라는 것이 나올 수 있구나. 이렇게 좀 출제 포인트를 정리하면 되겠네요. 됐습니다. 10월 26일 차변에 교육 훈련비인데 500번대 코드. 금액은 얼마요? 100만 원. 대변에 강사료가 100만 원이거든요. 100만 원 주어야 되는데 전부 다 주면 안 되고 법에 따라서 일정 부분 원천 징수한다 이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 회사가 먹는 돈 아닙니다. 그 돈 받는 강사 대신 우리 회사가 나라에 대신 납부한다 이겁니다. 예수금이라는 부채로 기록하는 거다. 얼마요? 8만 8천 원.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돈 준다 이겁니다.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다. 입력 완료. 5번 문항 10월 30일 당사는 전 임직원의 퇴직금에 대해서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고 10월분 퇴직연금 납부액 영업부문 직원은 700만 원, 제조부문 직원은 800만 원. 요거를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답니다.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DC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연금에 돈을 불입하는 순간 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끝나버린다고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연금에 불입되어 있는 돈 주인은 누구라고요? 이미 종업원 거다 이겁니다. 따라서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회계 처리는 엄청 단순하더라 그지요. 회사는 연금에 돈 불입하는 순간 그 부분을 차변의 퇴직급여라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버리고 그 이후에는 전혀 퇴직급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더라 이겁니다. 됐습니다. 자, DC형 그래서 차변의 퇴직급이라는 비용을 회계 처리하고 대변에 보통 예금 적어주면 됩니다. 다만 퇴직급이라는 비용 적어줄 때 영업부문은 800번대 코드 판관비로, 제조부문은 500번대 코드 제조 원가로 처리하자 이겁니다. 됐습니다. 10월 30일 차변에 퇴직급여인데 그지? 뭐부터 합니까? 영업부문 800번대부터 적어줍시다. 800번대 코드 7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퇴직급여인데 퇴직 그죠? 급여 이번에는 500번대 코드 그지? 요게 800만 원.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막 시간이 쫓기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800번대 코드로 막 800만 원, 500번대 코드로 700만 원 막 그렇게 막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이제 실수하지 않도록 잘 연습해 두면 좋겠네요. 500번대 코드가 800만 원이더라. 됐습니다. 그래 대변은 이제 그거 두 개 합한 거를 돈을 뭘로 줬습니까? 보통예금으로. 그지요? 보통예금. 됐습니다. 입력 완료. 6번 문항 11월 10일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센타프라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2천만 원을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우리 회사 사무실 쓰려고 하는데 우리 회사 건물이 없다 보니까 남의 건물 세든다 이겁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 돈 주었습니다. 슬퍼할 필요 없다 그죠? 임대차 계약 끝나면 다시 보증금은 돌려받을 겁니다. 따라서 임차 보증금이라는 자산의 증가를 차변에 기록하고요. 대변은 당좌 수표 발행했다고 대변 당좌 예금 회계 처리하면 될 겁니다. 입력합시다. 11월 12일 차변에 임차 보증금 건물 주인이 누굽니까? 센타프라자 주식회사 센타프라자. 나중에 보증금 돌려받아야 되니까 당연히 거래처 관리해야 되겠다 그죠? 그 다음 2천만 원 대변은 당좌 예금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자 메뉴 닫고요. 문제 3번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로 넘어갑니다. 1번 문항 8월 17일 주식회사 서부산업으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고 대금은 전액 보통예금으로 지급하고 다음의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우리가 원재료 구입하고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현금 영수증 받았습니다. 여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 당연히 매입수공제 받아 먹을 수 있고 따라서 이 내용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해야 될 것이고 유형은 매입이면서 현과 61번 유형으로 입력할 겁니다. 회계 처리는 차변의 원재료, 대변의 보통예금 회계 처리하면 되겠지요. 분석 끝났고 입력합니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 날짜는 8월 17일 유형 자 매입 중에서 현과 61번이다 그지요. 그 다음에 공급 가액란에 현금 영수증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770만 원을 입력한 다음 엔터 끼치면 물건값 700만 원과 부가가치세 70만 원으로 싹 자동으로 갈라질 겁니다. 거래처는 주식회사 서부산업이고요. 자 분계는 차변의 원재료 맞다 그지요?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2번 문항 9월 1일 당사의 영업부 대리 이지성 씨의 결혼식을 축하하려고 화환을 구입하고 다음의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다음 달에 주기로 했답니다. 화환은 국내 생산 비식용 농축수 임산물이므로 면세 항목이다 이겁니다. 따라서 꽃집에서는 나한테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계산서를 발급해 줍니다. 유형 뭡니까? 53 면세가 될 것이고요. 회계 처리는 우리 회사 직원 경조사비다 그지요? 차변의 복리후생비 코드번호 800번대 코드 대변에 돈을 나중에 주기로 했으니까 미지급금 회계 처리하면 될 겁니다. 분석 끝났지요. 그리고 계산서도 세금 계산서와 마찬가지로 종이가 있고 전자가 있는데 전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지? 전자 여부도 정확하게 입력해 주어야 될 겁니다. 전자여. 그리고 뭐 품목 수량 단가에 무언가 기재되어 있으면 입력해 주기로 했다 그죠? 품목란에 화환이라고 입력해 주기로 합시다. 됐습니다. 9월 1일 유형 53 면세 품목란에 화환 적어주고요. 금액은 99,000원이다 그죠? 거래처가 꽃집 이름이 뭐다고요? 꽃집 이름이 여기 나와 있을 거다 그죠? 우리 회사는 서원기계고 꽃집 이름은 주식회사 하은이네요. 전자일부 여 정확하게 입력해 줍니다. 그 다음에 차변에 복리후생비인데 800번대 코드 그리고 대변은 돈을
뭘로 줬다고요? 그새 까먹었다 그지? 오늘 나중에 주기로 했습니다. 미지급금 계정 과목. 됐습니다. 입력 완료. 3번 문항 10월 25일 영업용 비품으로 사용하던 에어컨 취득가액이 480만 원, 처분 시 감가상각 누계액이 265만 원을 주식회사 비현실업에 5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처분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대금은 현금으로 영수했다. 단골 메뉴다 그지요? 유형자산의 처분 문제입니다. 유형은요, 우리가 유형자산 사용하다가 중고로 파는 것도 과세 대상이니까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계산서 발급한다 이겁니다. 유형 11 과세고요. 자, 유형자산 처분 손익 분석해 봅니다. 자, 얼마짜리 유형자산이었습니까?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뺀 것이 장부 금액이다. 그지요? 480만 원 빼기 2650000 하면 215만 원짜리입니다. 215만 원짜리 에어컨 비품을 얼마에 팔았습니까? 50만 원에 팔았습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익 분석할 때는 받는 돈이 있을 때 부가가치세 빼고 물건값으로 받은 금액 가지고 분석한다고 했습니다. 왜? 실제로 50만 원 물건값, 부가가치세 5만 원, 55만 원 돈 받겠지만 5만 원은 어차피 우리가 먹는 돈 아니다. 그죠? 어차피 나라에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니까 물건값으로 받은 50만 원 가지고 분석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215만 원짜리를 50만 원에 팔았으니까 손해봤다. 그지요? 얼마요? 165만 원 손해봤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표 입력하고 나면 결과값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 165만 원 이렇게 나와야 맞게 입력한 거일 겁니다. 참고로 메모 여기 적어 놓을까요? 165만 원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어야 된다. 자, 열심히 분석했으니까 이제 필요한 숫자만 남기고 나머지는 딱 지우고 나서 자, 이제 슬쩍슬쩍 보면서 입력합시다. 10월 25일 유형 11 과세고요. 자, 공급가액은 그지? 공급가액이 50만 원이었고 부가가치세 5만 원일 거고 거래처가 주식회사 비현실업 전자외부 여 분계. 자, 1단계 대변의 비품이라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감소시킨다. 4800000. 2단계 그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변에 적어서 없앤다. 감가상각 누계액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요. 코드번호 213번이네요. 얼마요? 2650000. 아이고 다시 2650000. 3단계 받은 돈을 차변에 적어줍니다. 돈을 현금으로 받았답니다. 자, 현금으로 얼마요? 물건값 50만 원, 부가가치세 5만 원, 55만 원 받았다 이겁니다. 다만 55만 원 중에서 5만 원은 우리가 먹는 돈 아니다. 그죠? 나라에 납부하는 거니까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으로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5만 원 중에서 50만 원만 우리가 먹을 거다 이겁니다. 마지막 단계 상단의 대차 차익을 보면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채워 넣는다고 했습니다. 대차 차익이 마이너스라는 말은 현재 대변이 더 크다라는 의미다. 그지요? 그래서 차변에다가 금액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차변에 금액을 채워 넣는다는 거는 수익의 발생이 아니고 비용의 발생이다 이겁니다. 비용의 발생이니까 계정 과목 이름은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아니라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고 금액은 165만 원이 된다. 우리가 분석했던 결과하고 똑같다. 그죠? 입력을 내가 잘 했구나라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입력합시다.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금액 165만 원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됐습니다. 4번 문항
11월 24일 주식회사 펜시에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제품을 판매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대금은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유형 뭡니까? 12영세입니다. 매출이 영세율 적용될 때 영세율 구분 입력한다. 그지요? 뭡니까? 구매 확인서에 의한 재화 공급이다. 회계처리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보통예금 적으면 되고요. 금액은 5천만 원. 분석 끝났고 입력합니다. 11월 24일 유형 12영세 공급가액은 5천만 원. 자, 거래처는 누구요? 거래처가 주식회사 펜시. 그 다음에 전자외부 여, 그리고 영세율 구분은 3. 내국시중장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공급하는 재화. 그 다음 분계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보통예금. 그죠?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5번 문항 12월 13일 주식회사 신곡기계에 주문했던 기계장치를 납품받고 전자세금 계산서 공급가액 1,500만 원, 부가가치세 150만 원을 발급받았다. 돈건에 대해서 9월 30일 지급한 선급금 300만 원을 차감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했다. 단 고전자산 등록은 생략할 것. 기계장치 구입하였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이겁니다. 여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 당연히 매입소득세 받을 수 있으므로 유형 51 과세입니다. 회계처리 차변의 기계장치 대변의 외상이니까 미지급금 적으면 되고 다만 계약금으로 돈 미리 준 거는 차변의 선급금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대변에 적어서 자산의 감소 기록할 겁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 플러스 150만 원, 1,650만 원 돈 주어야 되는데 그중에서 300만 원을 미리 계약금으로 주었기 때문에 1,650만 원 빼기 300만 원만 미지급금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입력합시다. 12월 13일 유형 50일 과세고요. 공급가액은 1,500만 원. 거래처는 주식회사 신곡기계, 전자여, 분계, 차변의 기계장치입니다. 대변의 선급금이라는 자산의 감소 얼마요? 3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를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6번) 문항 12월 22일 회사는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홍일테크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면서 건물에 대한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하고 다음의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동 건물은 구입 즉시 신축을 위해서 철거했고요. 다음의 세금 계산서에 근거하여 해당 건물 취득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별표 쳐주십시오. 우리가 이론편에서 열심히 강조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에 대한 다양한 거래를 공부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다 이겁니다. 자, 우리 회사는 공장 신축할 거랍니다. 땅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땅이 필요한데 토지와 건물이라는 부동산은 땅 따로 건물 따로 이렇게 거래하는 게 아니고 두 개 합해서 일괄 거래하는 특징이 있더랍니다. 자, 우리는 땅이 필요한데 부동산이다 보니까 토지 건물을 같이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 이겁니다. 허름한 건물이 있는 토지를 구입했다. 그렇게 구입해가지고 허름한 건물을 사오자마자 부숴버리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는 공장 지을 겁니다. 됐죠? 자, 이러한 거래에서 우리는 토지와 건물을 구입할 때, 자, 우리한테 그 허름한 건물이 있는 토지를 파는 사람은 우리한테 어떻게 증빙을 발급하냐 하면 토지를 사고 파는 거는 면세 거래니까 토지, 땅값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우리한테 발급해 줄 거고 허름한 건물은 과세 대상 거래이니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줄 거다 겁니다. 우리는 허름한
건물이 있는 토지를 사면서 계산서도 한 장 받고 세금 계산서도 한 장 받는다 이거지요. 두 개 받은 것 중에서 지금 제시된 거는 건물에 대한 세금 계산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계산서 받은 땅값은 당연히 차변의 토지로 회계 처리했을 거고 그건 너무 쉬우니까 그거 빼고 허름한 건물에 대한 내용만 지금 증빙 제시되었다 이거지요. 됐습니까? 자, 요때 우리는 요 허름한 건물값도 뭘로 회계 처리한다고 했습니까? 토지로 회계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거를 아니를 물어보는 문제다. 그지요? 그래서 건물 취득에 대한 회계 처리하십시오라고 했지만 하단부에 등장하는 회계 처리는 뭐래요? 건물 계정 과목이 아니고 토지 계정 과목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부가세 유형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부가가치세 적혀 있는 세금 계산서 받았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소공제 받을 수 있으면 51 과세, 매입소공제 못 받으면 54 불공이라고 했습니다. 매입소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못 받는다 이겁니다. 뭡니까?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다 이거지요. 그래서 부가세 유형 54 불공이고 하단부에 회계 처리될 때 차변 계정 과목 토지고 금액은요. 부가세 대급금 나올 여지가 없다 그지요. 2천만 원과 200만 원 합한 2,200만 원 자체를 토지 계정 과목으로 적어야 될 겁니다. 분석 끝났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유형, 계정 과목 그리고 토지 계정 과목의 금액 여기 전부 다 중요한 채점 포인트가 되고요. 이론적으로 실무적으로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또 출제될 수 있을 겁니다. 잘 개념 잡아 둡시다. 그리고 54 불공제 사유를 적을 때 뭘로 적으면 됩니까? 토지의 자본적 지출. 됐습니다. (12월 22일) 유형 54 불공이고요. 자, 품목 수량 단가. 자, 품목의 건물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적어 줍시다. 건물. 품목은 건물이지만 하단부 회계 처리는 토지다. 자, 공급가액은 2천만 원. 부가세 200만 원.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주식회사 홍일테크. 자, 전자외부 역. 자, 부공제 사유가 뭡니까? 토지의 자본적 지출 6번. 자, 분계. 자, 차변이 토지. 대변이 돈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됐습니다. 상단 하단 입력 완료. 54 불공이다 보니까 하단부 회계 처리에서 차변 부가세 대급금 나올 여지가 없다 그지요. 2천만 원과 200만 원 합한 2,200만 원 자체가 차변 계정 과목 금액으로 들어갈 겁니다. 됐습니다. 메뉴 닫고요. 문제 4번 오류 수정 문제 봅니다. 1번 문항 9월 25일 회계 처리한 세금과 공과는 영업부에서 사용할 차량 취득세를 보통예금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한 것이다.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어서 9월 25일 열어봅니다. 9월 25일. 자, 세금 내는 거니까 뭐 세금 계산서 받고 이런 거 아니니까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되어 있는 거다. 그죠? 자, 취득세 낸 부분에 대해서 차변을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그게 아니다. 그죠? 자산의 취득 부대 비용이므로 차변을 자산 계정 과목인 차량 운반구로 회계 처리해야 될 겁니다. 차량 운반구라고 계정 과목 고쳤고요. 금액이랑 대변 계정 과목은 고칠 거 없다. 그지요? 그대로 놔두면 되고 고칠 거 올리 하나 차변 계정 과목만 수정하면 끝. 됐습니다. 2번 문항 12월 22일 임차료를 현금 지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잘못 입력했는데 알고 봤더니 임대료, 영업의 수익을 현금으로 받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우리가 발급해 준 걸로 확인되었답니다. 자,
아마도 51 과세로 입력되어 있는 것 같아. 그거를 뭘로? 11 과세로 수정해야 되겠고, 하단부 회계 처리도 그죠? 차변 임차료로 회계 처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변의 임대료라고 회계 처리하고, 차변 현금으로 하단부 회계 처리랑 상단부 내용이랑 전부 다 고쳐야 될 겁니다. 자, 메인 매출점 변명 메뉴 열고요. 날짜 12월 20일 보십시오. 50일 과세로 입력돼 있고, 하단부 출금전표 대변이 현금이다, 그죠? 대변의 현금, 차변의 임차료라고 회계 처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상단 하단 다 고쳐야 됩니다. 기존에 있던 전표에다가 그냥 바로 수정 작업해도 되고요. 또는 아래쪽에다가 새롭게 정확한 전표 내용을 깔끔하게 입력한 다음에 기존 전표를 선택해서 삭제해버려도 될 겁니다. 편한 방식으로 작업하면 되고, 저는 그냥 깔끔하게 입력한 다음에 기존 전표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작업하겠습니다. 자, 유형입니다. 50일이 아니고 10일 과세야. 그리고 뭐 품목 수량 단가는 채점 대상 아니니까 넘어가도 되고요. 뭐 그냥 엔터키 치다 보니까 위에 내용이 복사되었네. 그대로 놔둡시다. 자, 그 공급가액은 금액은 수정하라는 말 없으니까 그대로 놔두면 되겠습니다. 100만 원, 10만 원. 자, 거래처도 수정하라는 말 없다, 그지요? 그러면 거래처도 그냥 GSM이라고 그대로 적어줍시다. 자, 전자 여부요. 전자 여부에 대해서도 고치라 말 없으니까, 그지?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한 걸로 확인되었다라고 딱 명시되어 있네. 전자 여 맞고요. 자, 분계. 우리는 혼합이라는 거 쓰기로 했다, 그죠? 채점 대상 아닙니다. 분계라는 건 정치산업고 우리는 그냥 혼합으로 쓰는 겁니다. 자, 이제 대변 뭡니까? 임대료 900번대 코드의 영업외 수익. 금액 100만 원이고요. 자, 차변은 돈을 뭘로 받았다고요? 현금으로 받았답니다.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정확하게 입력 끝났고요. 그지? 그리고 기존에 있던 엉터리 전표는 체크해서 삭제해버리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메뉴 닫고,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문제 5번 결산. 1번 문항. 지난 4월 15일 영업관리팀에서 사용할 A4 용지 1000박스고 한 박스당 2만 원을 구입하고 전액 자산 계정 과목인 소모품으로 회계 처리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기말 현재 재고조사 결과 남아있는 것은 100박스임을 확인했답니다. 1000박스 구입한 거에 대해서 900박스는 올해에 사용했고 100박스만 남았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최종 재무제표에는 어떻게 반영되어야 되는지 분석해 봅니다. 자, 돈 얼마 줬습니까? 1000박스 곱하기 2만 원, 2천만 원 돈 주었습니다. 돈을 현금으로 주었다라고 가정할까요? 자, 차변. 자, 900박스 사용했다고? 900 곱하기 2만 원. 1,800만 원은 올해 비용입니다. 소모품 B 800번대 코드 영업팀. 그리고 200만 원은 기말에 남아있다고? 그러면 내년에 쓸 수 있으니까 자산이다 이겁니다. 소모품 됐죠? 요게 최종 재무제표에 반영돼야 되는 정확한 분계였다 이겁니다. 그런데 기중에 이 회사는 어떻게 처리했다고요? 대변의 현금 2천만 원, 차변에 2천만 원을 전부 다 자산으로 처리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기말수정 분계 어떻게 해야 됩니까? A 분계와 B 분계 합했을 때 최종 결론값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최종 결론값으로 가기 위해서는 현재 차변 소모품이 너무 크니까 그지? 대변에 적어서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차변은 뭘로? 소모품 B라는 비용의 증가로 기록합니다.
그러면 요 두 분기를 합했을 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정확한 결론값이 남게 된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분석했고요. 이제 우리가 입력할 내용만 남겨두고 다 지웁니다. 됐죠? 다 지우고 최종 결론값만 딱 남겨둔 다음에 슬쩍슬쩍 컨닝하면서 입력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고요. 수동결산 12월 31일로 작업합니다. 차변에 소모품 B 800번대 코드 1,8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소모품이라는 자산의 감소 입력 완료. 2번 문항 기말 외상 매입금 중에는 피닉스 상사 거래처 입력할 것에 대한 외상 매입금 1,100만 원 $10,000가 포함되어 있다. 결산일 현재 적용 환율은 1달러당 1,000원이랍니다. 외화 환산을 해서 외화 환산 손익을 인식하는 문제다. 그지요? 기말 현재 환율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10,000 곱하기 1,000원,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장부에 기록되어 있던 것은 1,100만 원이었습니다. A 빼기 B 마이너스 100만 원 나옵니다. 이 마이너스는 우리한테 나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했기 때문에. 그래서 차변의 외상 매입금 부채의 감소 100만 원, 대변에는 외화 환산 이익이라는 수익의 증가 100만 원 기록하면 되겠지요. 됐습니까? 자, 입력합니다. 수동결산 차변에 외상 매입금 거래처가 피닉스 상사 100만 원, 대변에 외화 환산 이익이라는 수익의 증가 100만 원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3번 문항 재고자산의 기말 재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골 메뉴지요. 결산 자료 입력 메뉴 사용해서 자동 결산으로 작업합시다. 1월부터 12월 자 원재료 재고 430만 원. 그리고 제공품 재고 380만 원. 제품 재고 1,200만 원. 됐습니까? 상단의 전표 추가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메뉴 닫고요. 자, 마지막 조회 문제 풀어봅니다. 1번 문항 6월 말 현재 외주 가공비 제조 원가에 속한답니다. 요거는 전년도 12월 말 외주 가공비보다 얼마나 감소했는가 양수로 표시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묻고 있는 계정 과목이 제조 원가에 해당하는 비용 계정 과목이다. 그지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용 계정 과목이라면 손익계산서 메뉴 쓰면 되겠지만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은 판관비 계정 과목이 아니고 제조 원가 계정 과목입니다. 그러면 손익계산서 메뉴 말고 뭘로? 제조 원가 명세서라는 메뉴를 사용하면 되겠지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조회 문제에서 자주 다루지 않았던 메뉴지만 전혀 어려울 거는 없다 이겁니다. 손익계산서 대신 제조 원가 명세서 쓰거나 그것만 좀 달라졌다. 자, 언제요? 6월 말로 이렇게 조회하면 원재료비, 노비, 경비가 나오는데 경비 중에서 그죠? 500번대 코드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외주 가공비를 이제 찾으면 될 겁니다. 외주 가공비라는 것이 여기 있네. 작년도의 금액은 3380000이었는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금액은 2천만 원이랍니다. A 빼기 B 계산하면 되겠지요? 자, 3380000 빼기 2000000 하면 13
800000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1번 문항 정답 구했고, 메뉴 닫습니다. 1번 문항 13800000이야. 됐습니다. 입력했고, 이제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넘어가면 되고, 다만 우리 교재 수록할 때는 좀 요 문장이 조금 어색하거든요. 자, 우리 2천만 원이란 금액은 뭐였습니까?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의 비용이었다, 그죠? 그런데 뭐 6월 말 현재 뭐 우리가 뭐 알아들을 수는 있지만 이론적으로 볼 때는 조금 어색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6월 말 현재라는 용어보다는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이라는 뜻이다, 그지요? 그래서 이 말을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라는 요 단어로 수정 부탁드립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외주 가공비라는 제조원가에 속하는 비용 계정 과목은, 그 다음에 전년도 12월 말, 뭐 요것도 좀 어색하거든요. 이거는 뭐예요?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외주 가공비보다 얼마가 감소했는가, 뭐 이렇게 해야 어색하지 않은 문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도 있고. 자, 우리가 보통 주어의 문제로 출제되었던 게 뭡니까? 올해 6월 말 현재의 뭐 유동자산, 올해 6월 말 현재 유동자산 합계는 전기 말 유동자산 합계에 비해서 뭐 얼마가 증가했는지 얼마가 감소했는지 이런 거를 묻는 게 일반적인 조회 문제다 이겁니다. 이거를 조금 변형했다라고 보아지는데요. 자, 자산, 유동자산이라는 거는 자산 부채 자본에 해당하니까 작년도 말 금액이 올해로 이월됩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말 금액이랑 올해 6월 말 금액이랑 비교하는 것이 실무에서도 종종 사용이 된다 이겁니다. 자산 부채 자본은 이월되고 누적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데 수익과 비용은 이월이 되는 게 아니다, 그지요? 그리고 비교 대상을 보면 작년도는 12개월 분이고 올해는 6개월 분입니다. 실무에서 이러한 내용을 조회할 일은 거의 없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익숙해하는 이러한 조회 문제를 조금 변형했다라는 점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조금 억지로 문제를 위한 문제로 좀 억지로 쥐어짠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용어 자체도 단어 자체도 좀 어울리지 않는 어색한 용어가 지금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문제 출제된 거는 뭐 풀 수 있으니까 그대로 놔둔다 치더라도 문구 자체는 조금 회개하게 이론적으로 좀 맞게 이렇게 좀 명확하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 제 의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구를 좀 이해하기 쉬운 걸로 수정해서 교재에 수록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2번 문항 볼게요. 5월 중 주식회사 광명 상사에게 지급한 외상 매입금은 얼마인가? 거래처에 대한 내용이니까 거래처 원장 메뉴 사용하고 계정 과목은 외상 매입금이다. 그지요? 5월 중이니까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기간 조회하면 되겠네요. 거래처 원장 메뉴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계정 과목은 외상 매입금. 거래처는 주식회사 광명 상사 120번 코드네요. 이렇게 조회하면 되겠고, 자, 외상 매입금을 지급했답니다. 어떻게 회계 처리합니까? 대변의 현금 또는 보통예금, 차변의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의 감소. 그죠? 그러면 외상 매입금 계정 과목이 차변이다 대변이다? 차변이다 이겁니다. 됐죠? 650만 원으로 줘야 되고요. 요 금액이 정답일 것 같은데 더블 클릭해서 상세 내용을 보면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답할 수 있을 거다. 그지요? 자, 더블 클릭합니다. 650만 원이 나타난 거는 올리 5월 1일 한 건의 거래 때문이네. 5월 1일 날 분계를 보니까 대변의 보통예금, 차변의 외상 매입금이었어. 이렇게 확인해 보면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답 쓸 수 있을 겁니다. 정답은 650만 원. (6500000) 됐습니다. 3번 문항 1분기 1월부터 3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합계랑 2분기 4월부터 6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합계 차이가 얼마일까요? 양수로 표시할 것. 됐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보면 되겠네요. 부가가치 모듈을 누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메뉴 엽니다. 1월부터 3월. 자, 과세표준이 어디 있습니까? 과세표준. 매출에 대한 과세표준 합계가 9번 라인에 집계된다. 그죠? 과세표준은 금액, 즉 공급 가액을 의미한다 이겁니다. 2, 1, 4, 5, 4, 6, 0, 0, 0. 그리고 4월부터 6월 줘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1, 8, 4, 5, 4, 6, 0, 0, 0. 차이가 얼마입니까? 184, 546, 000 하면 3천만 원 나옵니다. 입력할게요. 됐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회차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